웹 반응성 개선하기 발표를 맡은 FA 플랫폼 팀의 에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웹 성능이란, 웹 반응성, 지표, 측정 방법, 개선 사례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 성능이란입니다. 카카오의 서비스들은 상당 부분 웹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에서 성능을 얘기할 때는 보통 로딩 성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 로딩 성능은 링크 클릭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앱이 시작되고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들은 빠르게 로드되지 않는 페이지를 떠나기 때문에 로드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카카오에서는 웹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개발자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웹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능 측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각 측정 방식에 따른 성능 측정 도구를 제공합니다. 웹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정한 환경을 보장하는 실험적 환경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신테틱 모니터링 도구와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성능을 측정하는 리얼 유저 모니터링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측정 도구뿐만 아니라 성능 개선 가이드를 작성하여 웹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특정 서비스의 웹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웹 로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드 이후는 어떨까요? 웹앱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웹 성능의 초점은 로드에서 로드 이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페이지 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로드 이후 상호작용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빨간색은 로딩 지연 시간, 노란색은 반응성 지연 시간인데요. 웹앱은 내비게이션 이동이 많은 블로그와 같은 페이지와 페이지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지도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사용자들은 점점 로딩 지연 시간보다 더 많은 반응성 지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웹 반응성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반응성은 클릭, 탭, 키 입력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상호작용에 반응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웹페이지 내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크롬 데이터를 통해서 웹 반응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0%의 사용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끔찍한 반응성, 즉 웹에 입력했을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경험했고, 반응성이 나쁜 페이지보다 좋은 페이지의 사용량이 2배 이상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사용자 중심 성능 모델인 레인 모델에서 리스폰스 목표 시간은 100ms 이내 응답하는 것입니다. 100ms 이내의 사용자의 동작에 응답하면 사용자는 결과가 즉각적이라고 느낀다는 사용자 인식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하고 표시하는 여러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웹 반응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는 TBT, IMP, CLS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원활한 인터랙션, 빠른 피드백, 시각적 안정성을 위한 지표들입니다. TBT는 토탈 블로킹 타임으로 인터랙션 동안 발생한 모든 블로킹 타임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블로킹 타임은 메인 스레드를 50ms 이상 점유하는 롱 태스크에서 50ms를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은 메인 스레드에서 총 5개의 작업이 수행되었고 그중 3개의 롱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모든 롱 태스크의 50ms를 초과한 시간을 합친 345가 TBT 값이 됩니다. IMP는 Interaction to Next Paint로 사용자 입력이 발생하고 실제 화면의 변화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의 입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수행하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 시간,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수행하는 시간, 사용자에게 전달할 시각적 피드백이 브라우저에서 돔에 반영되고 화면에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들을 모두 합친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글의 웹 바이탈스 지표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지표인데요. 실질적인 사용자 응답성을 나타내주길 가장 기대되는 지표입니다. CLS는 Cumulative Layer Shift로 페이지 수명 동안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레이어 이동 점수입니다. 예기치 않은 레이어 이동이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가 명확한 레이어 이동보다는 네트워크 요청과 같이 사용자가 언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레이어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웹 반응성 지표들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웹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라이트하우스를 통해 실험 환경에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능 측정을 위한 특정 환경을 구성해 두고 동일한 시나리오대로 측정해서 라이트하우스에서 정의한 성능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이트하우스는 로드 성능만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라이트하우스의 신규 기능인 유저 플로우가 공식 출시되어서 로드 성능이 아닌 다른 성능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는 총 3가지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라이트하우스 측정과 동일한 내비게이션 모드, 그리고 스냅샷 모드와 타임스펜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기존 라이트하우스 측정과 같이 단일 페이지 로드를 분석합니다. 로드 성능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성능, 접근성, 모범 사례, SEO, PWA와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 점수들을 제공합니다. 스냅샷은 사용자 인터랙션 이후 웹 앱이 갖는 특정 상태에서의 페이지를 분석합니다. SPA나 복잡한 폼의 접근성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팬은 임의의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용자 인터랙션을 분석합니다. 인터랙션 동안 발생하는 레이아웃 시프트나 응답 시간 등을 측정해서 제공해 줍니다. 수명이 긴 페이지나 SPA에서 성능 개선 포인트들을 제공해 줍니다. 웹 반응성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드로 실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이 길지 않은 코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브라우저를 조작하기 위한 퍼페티어와 라이트하우스의 유저 플로우 모드를 임포트합니다. 퍼페티어를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라이트하우스의 유저 플로우를 실행하고 그중 타임스펜 모드를 시작합니다. 타임스펜 모드가 종료되기 전까지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랙션은 측정 대상이 됩니다. 그 사이에 실제 인터랙션들을 퍼페티어를 사용해서 작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플로우의 리포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페이지의 인터랙션 조작을 하나하나 적어주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웹앱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는 E2E 테스트와도 유사한데요. 이런 인터랙션을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롬 데브툴스의 리코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인터랙션들을 브라우저에서 조작해서 흐름을 기록하고 다양한 자동화 툴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리코더를 통해 기록한 결과물을 익스포트하면 다음과 같은 제이슨 파일을 얻게 됩니다. 스텝스라는 배열의 여러 인터랙션들이 순서대로 담기게 됩니다. 각 인터랙션은 타입과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타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체인지, 키, 스크롤, 페이지 이동 등 다양한 타입이 존재하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크롬 데브툴스 리코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코더에서 얻은 제이슨 파일은 다양한 자동화 도구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퍼페티어, 사이프레스, 나이트워치 등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롬 105 버전부터는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더 쉽게 라이브러리의 코드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코드에서 직접 퍼페티어로 조작했던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코드를 제거하고 퍼페티어 리플레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리플레이의 러너를 생성할 때 리코더를 통해 얻은 제이슨 객체와 실행할 브라우저를 전달하면 리코더에 기록된 대로 퍼페티어가 수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의 타임스펜 모드 리포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TBT, CLS, IMP 지표들을 제공해 줍니다. 카카오에서는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를 도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비스들의 성능을 측정해보고 다양한 개선 사례들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TBT 개선 사례는 블로킹 타임을 줄이기 위해 메인 스레드를 오래 점유하는 롱 태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요청을 줄이거나 긴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챗봇 주문이라는 프로젝트는 SPA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바구니로 이동이나 메뉴 목록으로 이동과 같은 액션은 로드 성능 방식으로는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 전환을 할 때 SPA임에도 헤더와 같은 요소들이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로 측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TBT는 300ms, IMP는 350ms로 라이트하우스에서 TBT가 조음이 되는 기준 점수는 200ms 이내입니다. 라이트하우스를 통해 콜스택을 확인해 보았을 때 페이지 전환 시에 강제 리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브라우저가 화면을 렌더링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로 각 엘리먼트들의 스타일과 레이아웃을 계산합니다. 페인트 과정에서 이를 화면에 어떻게 그릴지를 전달하고 컴포짓 단계에서 실제 화면에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계산되지 않은 엘리먼트의 스타일이나 레이아웃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 강제로 계산하는 리플로우 과정을 수행하게 되어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스타일 레이아웃 단계가 실행되고 자바스크립트의 실행이 마무리되면 기존 단계대로 다시 스타일 레이아웃 단계가 수행됩니다. 계산되지 않은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참조하지 않기 위해서 위 과정이 한번 수행된 뒤 참조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다음 프레임에 전달하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선 코드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상단 헤더와 하단 푸터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리플로우가 발생했던 코드를 다음 프레임에 시작할 수 있게 해서 보다 더 빠르게 헤더와 푸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 리플로우가 사라지면서 기존 300ms였던 TBT는 100ms 줄어들어 200ms가 되어 약 33% 개선되어 좋은 기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IMP 개선 사례는 사용자 입력이 발생하고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 로딩 화면을 보여주거나 동시성 기능을 활용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WPM이라는 프로젝트는 저희 팀에서 제공하는 웹 성능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각 대시보드는 시간별 데이터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특정 시간의 정보를 표시하고 줌인, 줌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시보드 차트들은 동기화되어 하나의 차트를 조작했을 때 다른 차트의 시간축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액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를 사용했습니다. TBT는 960ms, IMP는 1040ms로 라이트하우스에서 IMP가 조음이 되는 수치는 200ms 이내입니다. 사용자가 조작한 차트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의 시간축을 조정하는 과정이 나쁜 성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리액트 팀에서는 상태 업데이트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여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긴급 업데이트와 화면에 UI가 전환되는 전환 업데이트입니다. 긴급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즉각 업데이트 되길 기대하지만 전환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업데이트 지연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WPM 대시보드에서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여 긴급하게 화면 업데이트가 수행되어야 하는 차트 영역입니다. 아래는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어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느리게 화면 전환이 발생해도 괜찮은 영역입니다. 렌더링 우선순위를 쉽게 적용하고 동시성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리액트의 버전을 18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았는데 시간축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차트의 상태 변화는 스타트 트랜지션 함수로 감싸서 우선순위를 낮추고 동시성 모드에서 렌더링 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사용자가 조작한 차트가 빠르게 렌더링 되고 나머지 차트는 조금 느리게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1040이었던 IMP는 약 1초가량 줄어들어 92% 개선된 80ms가 되어 좋은 기준에 달성되었습니다. 트랜지션 업데이트 처리된 부분은 렌더링 과정이 타임 슬라이싱 되어서 TBT 역시 크게 개선되어 좋은 기준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LS 개선 사례는 사용자가 예상할 수 없는 레이아웃을 미리 계산해서 영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미리 영역의 위드스 하이트 값을 적용하거나 이미지의 비율을 설정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구매 프로젝트는 다양한 필터 값들을 통해 판매 현황과 같은 통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값을 변경할 때 화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를 사용했습니다. CLS가 0.25로 라이트하우스에서 CLS가 조음이 되는 수치는 0.1 이내입니다. 판매 현황 페이지에서 차트 영역이 없었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서 미리 영역의 하이트 값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필터를 변경할 때 더 이상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였던 CLS가 전부 제거되어 100% 개선된 0의 수치가 되어서 종 수치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를 활용해서 웹 반응성을 측정하고 개선해 보았는데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로드 성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점점 반응성도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요. 라이트하우스 유저 플로우로 측정하는 반응성,
그리고 그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별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블로킹 타임이 발생한다면 강제 리플로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전체 화면 업데이트가 발생한다면 중요한 부분을 우선 업데이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연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시프트는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쉽게 개선이 가능하니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를 이용해 웹 반응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 이후 성능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카오에서는 성능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확인해서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카카오의 웹 서비스에 반응성 측정을 자동화하고 E2E 테스트와의 통합, 그리고 반응성 개선 가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해서 처음 느끼는 로드 성능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오래 머물면서 상호작용하는 반응성까지 다양한 성능을 측정하고 개선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